연매출 2억 원의 대박 만두가게 사장 유석진. 장남으로서 순탄하게 자랐던 그는 어느 날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헐렵게 벌어서 참 마련한 집이고 몇 푼 안 되게 처음 해놓은 돈인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두봉장을 인수하게 됐지요. 결국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 절망의 순간 그를 일으킨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어디 파출부를 나가신다 하더라고요.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건 나 때문에 이분들 이렇게 고생하노나.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해준 만두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식당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장을 하게 됐죠. 그렇게 차린 만두가게로 재기에 성공한 후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참 너무나 가슴 아프죠. 전에는 몰랐는데 저도 이제 부모가 됐고 또 애들도 크다 보니까 진짜 그 부모님이란 것은 위대한 존재라는 걸 좀 느낍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유석진 씨를 소개합니다. 요새 잘 되세요? 계속? 네, 잘 됩니다. 근데 그 잘 되는 만두가게 오늘 그럼 잠깐 휴업? 네, 오늘 임시 휴업. 휴일로 정해놓고 온 식구들이. 그 단골 손님들 오셨다가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게 많이 걱정됐는데요. 예. 그래서 그 동생 좀 대기해놓고 왔습니다. 네, 양해 잘하셨습니다. 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그 하실 얘기가 저는 그래서 성공하신 얘기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강연 주제를 딱 보니까 강연 주제가 부모님 전 상서예요. 이게 조금 어떤 얘기를 오늘 하시고 싶어서 나오는 거죠? 네, 제가 사업으로 모든 것을 잃고 네. 이렇게 재기할 수 있도록 네. 뒤에서 묵묵히 힘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드릴 말씀. 저도 그러면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석진 씨의 부모님 전 상서 박수로 청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석진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 60인데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 많이 사기도 당했고 제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 나만 힘들 줄 알았습니다. 지나가고 생각해보니 제 곁에는 저 때문에 함께 고통을 겪었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60평생 불효자로 살았던 이 철없던 아들이 아버님에게 전하는 마음의 편지입니다. 저는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공주 시내에서 큰 식당의 주방장이셨던 아버지께서 버시는 돈으로 생활하며 장남인 나를 최우선으로 대접해주는 부모님 덕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아는 사람이라고 부도를 좀 하나 막아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1,500만 원짜리 당좌수표 좀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재료비를 대주면은 이자로 그 이득금을 저한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혹해가지고 돈을 재료비를 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재료비 이익금이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야, 이렇게 되다 보면은 금방 부자 되겠구나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어 공장이 멈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법은 공장을 인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들어간 돈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에 직장도 그만두고 5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서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운영해보니 판매 루트도 없고 또 IMF가 터져가지고 2년 만에
공장을 처분할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빌라, 처갓집에서 제 아내에게 줬던 돈, 또 지인들과 또 친척들의 돈 모두 합해서 6억 정도 되었습니다. 빚은 자꾸 늘어나고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정리하고 또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모든 식구들이 제 눈치만 보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어떤 때 또 아내가 걱정이 돼서 공장 얘기를 꺼내면 저는 벌떡 화를 내면서 내가 책임지겠어. 당신 조용히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성질을 부리곤 했습니다. 그러니 아내도 부모님도 제 눈치만 보는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과 아내는 아침마다 어디들 나가는 거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들 어디 나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대학 교수님 댁에 청소를 하러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어느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힘들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60이 넘으셔서 67세가 되시던 나이에 남의 파출부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아버님께서는 70이 되셨기 때문에 평생 동안 주방장에 일하셨기 때문에 힘들으셔가지고 일을 못하시는 상황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께서는 아들한테 원망만 하지 않았고 혼내지도 않고 그런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뭔가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내가 찾아야겠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옛날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만둣국이 생각났습니다. 그 만둣국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어머니도 파출부를 나가시지 않으실 것 같고 또 아내도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간신히 300만 원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미천 삼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저희들은 밥을 먹고 살 수 있었고 또 점차 손님이 조금 늘면서 은행빚과 사채 이자를 조금씩 갚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두 가게를 시작한 지 한 4년이 지났나요? 갑자기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만두 가게만 매달려 있었던 바람에 아버니를 챙겨볼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끔 제가 일찍 집에 들어가 보면 아버님께서 혼자 부엌에 쓰셔서 반찬도 없이 물에다 밥만 말아가지고 드시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나 때문에 저런 생활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어머니와 아내가 또 원망이 들기도 했습니다. 멀쩡한 아내가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왜 내 아버지가 저렇게 식사를 하시나.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가지고 어머님과 아내하고 한 달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와 아내도 잘못이 없는데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 모습이 쉽게 떠나지 않아가지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또 얼마 후 늘 원망도 하지 않고 고생만 했던 아내가 갑상선암이라는 것이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를 수술실에 넣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앞에 계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려가서 어머니를 부축해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소변을 그 자리에다가 흠뻑
두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어머니를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진단을 받아보니까 치매 초기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시면은 치매 속도가 완만히 유지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는 예쁜 치매가 걸렸습니다. 제가 왜 예쁜 치매라고 이렇게 늘 얘기하냐면은 우리 어머니께서는 기쁘다, 슬프다, 힘들다 이런 표정 없이 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제일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나면은 야, 우리 돈 벌러 가자 하시면서 씩씩하게 대문을 먼저 열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의 치매를 예쁜 치매라고 합니다. 저희 만두가게 시작한 지가 14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됐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 매출이 2천만 원까지 됩니다. 작년에는 은행 빚과 지인들의 빚을 모두 다 갚았습니다. 너무 기쁘더군요. 그러나 남들처럼 살게 되는구나 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저에게 산 같은 아버님께서는 호강 한번 못 하시고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치매로 하루하루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행여 아들이 마음 상할까봐 용기 잃을까봐 늘 노심초사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 어떠세요? 이제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예전에 그때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는요? 낮았는데 네. 늘 네. 부모님이 생각나고 또 어머님은 좀 살아계시지만 네. 아버님이 늘 생각납니다. 아버님 생각이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예쁜 치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일어나실 수 있나요? 어머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어머님 박수로 좀 환영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어머니 아드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어떤 얘기든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래요? 아드님한테. 아들아 사랑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괜찮으시죠 이제? 우리 공감의견단 공감원도 볼까요? 자, 우리 공감의견단. 자, 버튼 잡으시고. 남자가 왜 이러지, 이거? 참.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자, 유석진 씨의 부모님 전상서, 오늘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덕분에 공감의견단의 공감 온도입니다. 97%가 됐습니다. 어떤 얘기 됐습니다. 연매출 25억 원 양봉가 안상규. 강연 주제 벌들에게 물어봐의 공감온도는 95도. 개인계의 달인 개그맨 정종철. 강연 주제 기회는 빗방울처럼의 공감온도는 95도. 연매출 2억 원 만두가게 사장 유석진. 강연 주제 부모님 전상서의 공감온도는 97도였습니다.
오늘 주인공 세 분의 그 강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네, 이렇게 녹화 내내 이렇게 지켜보셨는데 오늘 강연하신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유석진 씨. 네, 앞으로 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효도자라는 아들로 남고 싶고 아유. 오늘 많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정영철 씨. 네. 네. 아, 그렇게 표정이 돼야 되네요. 표정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오늘요? 오늘, 네. 아니, 사실 되게 색달랐어요. 왜냐면 네. 방송으로 나와서 이제,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강연이라는 거를 해봤고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강연을 재밌게 잘하셨어요? 처음.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야. 전 천재인가 봐요. 예, 네, 아무튼 맞아요. 아니 정말 천재예요. 개그 무대하고 또 다른 무대였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많은 사람의 눈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상규 씨께서는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양봉의 세계에 대해서 이 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네. 오늘 말씀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35년간 동거동락하고 동행한 저희들 꿀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제 친구들 꿀벌들에게 상당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세 분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 세 분 모두 다 자신의 그 인생에 아주 치열한 그 고비를 잘 그러니까 넘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차 한 잔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찾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 같이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강현백도 씨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삶을 좀 이렇게 충실하게 또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신 게 너무 멋있어요. 저도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강현백도 씨는 감동이다. 강현백도 씨는 나침반이다. 강현백도 씨는 희망이다. 강현 백도 씨 화이팅!